여러분들 이 앞에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또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에어컨? 또? 라디오? 예, 이걸 보고 테레비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은 안과를 가셔야 될 게 아니라 정신과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아주 오래된 에어컨입니다. 예. 그런데 요 밑에 보면은 무슨 마크가 하나 있죠? 예, 골드스타라고 써 있죠, 그렇죠? 예, 골드스타가 뭐죠? 예, 옛날에 럭키 금성에서 만든 에어컨입니다. 제가 이 에어컨을 왜 갖고 나왔을까요? 과거에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광고할 때 썼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피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억나시죠? 예, 우리는 이 말을 갖고 많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이러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가정경제 관리라는 이 주제는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아니 30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자, 선택, 이 단어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돈은 열심히 버는데 모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얼만큼 준비해야 되고 또 이만큼 준비하면 노후가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고민이 있죠. 전세 자금, 내 집 마련 자금, 요새 또 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고민거리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자녀 교육비, 대학 등록금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말도 못하는 심각한 고민들이죠. 그렇죠? 게다가 남자들은 또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고민합니다. 언제까지 회사를 다니게 될지. 그렇죠? 예. 자, 저는 오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경제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즉석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경제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한번 제가 즉석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10가지가 있는데 읽어보시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1점, 안 하고 있으면 0점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모든 재정 내용을 부부가 공유하고 계십니까? 예, 혹시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뒤에 감추고 꼬부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내용을 빚까지도 부부가 다 공유하고 있다면 1점입니다. 두 번째, 가계부 작성하십니까? 예, 하고 있으면 1점, 아니면 0점입니다. 일생 동안에 필요한 재무 목표를 여러분들은 세워서 실행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사십니까? 예, 되는 대로 사시면 0점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 여러분들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십니까? 뭘 이렇게 오래 생각하십니까? 자기 월급에 몇 프로를 저축하는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비과세 절세 금융 상품. 예를 들어서 세금 우대, 그 다음에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생계형 저축, 그 다음에 농협, 축협 같은 데 가면은 농특세만 조금 내는 그런 세금 우대 상품,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은 10년이 넘으면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0점입니다. 그 다음에 펀드나 변액보험 등 이런 것들은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거기다 돈을 넣으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내가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1점입니다. 일곱 번째, 보험입니다. 보험은 사망, 질병, 재해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보장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면 1점, 아니면 0점입니다. 우리 집은 보험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빵점이죠. 그렇죠? 여덟 번째, 자동차나 고가 제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다음에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십니까? 나는 차를 샀는데 한 7년 됐는데 아직까지 본네트를 한 번도 열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 0점입니다. 우리 집은 뭐 내가 이렇게 보수나 관리에 대해서 나는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러면 0점이고 쓴다 그러면 1점입니다. 자, 여덟 번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적금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률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계산해 보십니까? 해본다 그러면 1점, 안 해본다 그러면 0점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그것을 갚는 원금과 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득의 20%를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안 넘으면 1점, 넘으면 0점입니다. 자, 다 계산 한 번들 해보셨죠? 네. 자, 다 그렇다 그러면 10점이고요. 다 아니다 그러면 0점입니다. 빵점입니다. 자, 만점이 10점이죠. 8점, 9점, 10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은 가정경제 관리를 매우 양호하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점에서 7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해보셨죠? 예, 이분들은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4점 이하 인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계십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예,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난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 제가 이 중산층 많은 그 가정들을 실제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해보면 실제로 8점이 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10%가 안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우리가 돈은 열심히 벌고 돈을 모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돈을 쫓아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가정 경제에 대한 관리는 매우 취약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제 느끼셨죠, 그렇죠?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떠납시다.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원하세요? 원하시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합니다. 돈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돈에 끌려서 돈에 막 멍해가 돼서 삽니다. 저희들이.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누리고 싶은데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가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면 대처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물가라는 겁니다. 물가가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대단합니다. 3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1979년에 짜장면 값은 140원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런데 2009년도에 짜장면 값은 3,500원. 예, 비교적 저렴한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2039년이 되면 짜장면 값 한 그릇은 87,500원 됩니다.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면 이제 수표를 내야 됩니다. 아저씨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리고 수표를 이렇게 내야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많은 주부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나오시면서 와, 돈 가치가 너무 없어. 그렇죠? 네.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그러는데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는 감소합니다. 얼마나 감소하는지 제가 한번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1억 원짜리가 있다 칩시다. 그것이 집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현금을 1억 갖고 있다 하면 그 돈이 물가 상승률을 4.4%로 감안하면 10년이 지나면 6,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0년이 지나면 4,200만 원, 반도 안 되게 줄어듭니다. 다시 또 이렇게 한번 제가 접근을 해볼게요. 현재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사는데 필요한 돈이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 1억짜리가 1억 5,38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사이에 내가 5,380만 원을 따로 모으지 않으면은 현재 1억짜리를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집이든 뭐든지 간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감소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자율 어떤가요? 낮죠? 예. 제가 한번 표를 찾아봤는데요. IMF 전에는요, 저희가 두 자릿수 금리였습니다. 소위 15%, 16%, 한 17%이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테크는 이거면 됐습니다.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기관을 찾아가면 그것이 재테크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금리가 어떻죠? 과거보다 무려 한 4분의 1 줄어들었죠. 이게 바로 저금리입니다. 자, 근데 저금리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제가 한번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금리라는 것은요, 자, IMF 직전에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금리가 15%다.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어떤 분이 은퇴를 하고 퇴직금으로 1억을 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려고 은행에다 예금을 하고 매월 이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매월 125만 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한 2억 정도를 은행에 넣었다면 250만 원을 받았겠죠. 그러면 은퇴하신 노부부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은행금리가 4%라고 했을 때 매월 1억을 예금하고 매월 받는 이자는 매월 33만 원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2억을 넣어도 66만 원, 3억을 넣어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3억이란 돈이 보통 큰 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 큰 돈을 넣어도 100만 원도 안 되는 이자를 주는 현실이 요즘의 저금리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돈이 불어나는데 잘 불어나지 않고 불어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이 불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자산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두 번째 요인이다. 세 번째는요, 고령화 저출산입니다. 다 아시죠? 고령화 저출산. 우리는요, 세계에서 고령화로 지금 거의 1등인 나라가 됐습니다. 유엔에서는요, 어느 나라에 그 나라의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미국은요, 고령사회에서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72년, 일본은 24년, 우리는 18년 1등이죠. 자, 고령에서 초고령으로 가는 것도요, 우리는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령화에서 세계 금메달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죠? 예. 여러분들, 오래 사시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저주라고요? 예, 그러면 빨리 가셔야죠. 예, 오래 사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마치 여기 앉아 계신 이 촌노같이 우리가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계에서 아이 안 낳기 또 1등 나라입니다. 뭐 1등, 2등, 3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의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 보면 우리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아기 안 낳기로. 자, 그러면 제가 인구 지도를 갖고 와봤는데 이걸 보면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1970년대는요, 아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가 넓고 노인분들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작았는데 한 30년 지나니까 여기가 줄어들고 가운데가 이렇게 늘어나더니 왜? 아기를 안 낳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산하 제한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자, 2020년이 되면 여기는 이렇게 작아지고 가운데 40대, 50대가 이렇게 뚱뚱해지더니 2040년이 되면 노인들이 많아져서 위에가 이렇게 뚱뚱해지고 아래는 홀쭉해지는 70년대와 정반대인 역삼각형의 인구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면 고령화 저출산이 우리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뭘까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금에 고갈의 영향을 줍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4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연금. 이것은 나라가, 정부가 무조건 보장을 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재원이 없으면 정부가 약속했는데 안 줄까요? 아닙니다. 줍니다. 그러면 뭐에서 줄까요? 정부의 일반 재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금이, 그러니까 고령화, 노인들이 많아서 연금을 타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저출산이라는 얘기는 연금을 불입할 경제적 인구가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강보험이나 연금을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타시는 분들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질적인 소득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20%만 뗐는데 25% 떼고 30% 뗀다면 자꾸 경제적 자유가 줄어들겠죠. 이것이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3번째 요인입니다. 자, 이번에 4번째 요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가정에서 지출하시는 그 여러 가지 돈들이 있죠.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계획을 세워서 이달에는 외식을 2번 해야겠다. 이달에는 영화를 1번 봐야겠다. 이번에 옷을 2벌만 사야겠다. 운동화를 꼭 사야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지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4인 가족이 외식을 하면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들까요, 비용이? 뭘 먹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렇죠?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한 달에 담배값이 얼마 나갑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자, 담배를 끊었다고 치고요. 예, 담배를 끊으면 10만 원이 절약되겠죠. 그걸로 저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는 외식을 한 달에 할 거를 안 했다고 치고 꾹 참고 그것을 저축합니다. 얼마 동안 할까요? 45년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왜 45년이냐면요. 25살에 시작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결혼하자마자, 요즘은 결혼 25살 안 하지만은 그때부터 70까지, 칠순잔치 할 때까지 45년 동안에 내가 만약에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는 이걸 적리식 펀드 같은 데 넣었다 그래서 한 10%라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만 원씩 45년 동안에 저축하면 칠순잔치 할 때 내가 얼마를 타게 될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원금은 이렇게 됩니다. 10만 원 곱하기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40년이면 4800만 원, 45년이면 5400만 원. 내가 는 원금은 5400만 원인데 칠순 때 타는 돈은요. 계산하기 힘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10억 5700입니다. 그러면 10%짜리 수익률이 있다고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에다가 매월 1일 날 그 적리식 펀드 같은 것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9.5에서 10%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는 그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한다 그래도요 10억이라는 돈이 모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0억이냐 9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죠? 담배를 끊고 그 10만 원을 저축한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외식을 줄여서 그걸로 저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아끼고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길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은요, 한 달에 한 4천만 원 법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4,500만 원을 씁니다. 어떻게 될까요? 곧 거지 되십니다. 우리가 200만 원을 벌든지 300을 벌든지
저는 사실 제가 이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얼마를 버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누가 뭐래도 구질구질하게 산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과 부를 일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끼고 아껴서 절약했던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사실은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젊어서 좀 쓰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